최근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작은 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제대로 모으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명절을 앞둔 이맘때면 줄을 잇던 복지시설 방문이 뚝 끊겼고 연탄은행, 이웃돕기 모금도 부진합니다. 새해를 맞아 경북 지역의 각 시군 기초단체장을 만나 올 한 해 계획을 들어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경산시장을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고 한파특보는 더욱 확대됐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 풀리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시작인 모레 아침에는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8.8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3, 4도가량 더 낮아서 오늘 출근길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아침보다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고 어제보다도 3도가량 더 높아서 활동하기는 한결 더 수월하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한파특보가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김천과 고령, 성주 지역이 되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나흘째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 내륙,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에 불씨 관리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설 연휴의 첫날인 금요일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요. 설 당일에는 낮부터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 사이에는 또다시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대구시가 특별 교통대책을 발표했는데 연휴 전날인 26일과 첫날인 27일에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지난 설 연휴보다 하루 줄었지만 대구를 오가는 유동인구는 지난해 60만 명에서 올해는 9만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26일과 27일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서 차량 지정체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열차는 하루 15회, 고속시외버스는 하루 142회 증편되고 항공기 운항도 탄력적으로 늘어납니다. 동대구 터미널 매표 창구는 현재 10개에서 15개로 늘리고 무인 발권기도 10대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동대구역 주변 소통 대책이 강화됩니다. 대구시는 현장 합동 상황실을 설치해 매일 40명의 안내 요원을 배치하고 불법 주정차 구간에 CCTV와 경찰 순찰이 집중됩니다. 제설 대책도 마련됩니다. 설 전하고 설 이후에 눈이 좀 예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설 대책에 대해서 면밀히 준비를 해서 우리 기성객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셀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동안 대구시와 구군 공영주차장 160여 곳과 공공기관 학교 운동장 등 공공주차장 420여 곳이 개방됩니다. 또한 오늘부터 엿새 동안 전통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14곳이 무료로 개방되는 한편 전통시장 30곳 주변 도로는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음먹고 돈을 떼먹는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에서 귀금속을 싸게 판다는 글을 보고 금팔찌를 주문했습니다. 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보냈지만 판매자는 온갖 이유를 들며 제품 배송을 미뤘고 환불을 요청했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택배를 보냈다. 그래서 송장 번호까지 찍어서 저한테 줬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이 내역이 없더라고요. 기다려라. 그래서 또 한 달. 그리고 다음부터는 연락을 끊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더니 비슷한 시기 피해자가 5명, 합쳐 약 500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검찰은 판매자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판매자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사기를 쳤으니까 제가 그렇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취재진이 이 판매자에게 귀금속 구매 의향을 밝히자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범죄 소지가 많지만 사전에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사전에 할 수 있는 거라냐 이런 거 저한테는 보여준 게 없고요. 네. 심지어 어떤 그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는 2014년 약 5,200건에서 2015년 6,200여 건, 2016년 7,800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소액 피해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악덕 사기 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국내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된 지난해 경주 지진은 한반도에서 살아있는 단층으로 불리는 양산 단층의 지류에서 발생했다고 지질자원연구원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진 발생지에서 추가 강진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주변 지역에서 추가 지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연구원 측의 분석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 20여 명이 다치고 1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경주 지진의 정확한 진원지가 지진 발생 넉 달 만에 밝혀졌습니다. 경주시 내남면을 통과하는 여러 단층 가운데 양산 단층에서 2.5km가량 서쪽에 자리 잡은 곁가지 단층으로 확인된 겁니다. 아직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무명 단층으로 부르고 있는데 진앙지 지하 11에서 16km 지점에서는 이번 지진 탓에 수평 방향으로 5km가량 찢어진 단층면도 확인됐습니다. 무명 단층과 양산 단층의 경우에는 지표면 상에서도 저희 남쪽으로 내려가면 울주 근처에서 만나게 됩니다. 무명 단층과 가까운 지역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당일 지진 에너지의 90%가량이 해소됐고 이후 600회에 가까운 여진이 발생하면서 남은 지진 에너지가 거의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이 위치에서의 규모 5 정도에 상하는 추가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 단층인 양산 단층대가 경북 영덕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까지 170km나 이어져 있고 그 주변엔 이번 무명 단층처럼 소규모의 곁가지 단층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동남권의 지진재해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지질자원연구원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경유가 누출돼 소방서 기동지휘단과 달성군청이 현장에 출동해 흡착포를 이용해 기름을 치웠습니다. 탱크로리에서 지하 탱크로 경유를 옮기다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행히 화재 등 추가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방제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경위와 누출된 경유의 양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오는 3월에 한 초등학교의 통폐합을 예고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학부모 의견을 왜곡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통폐합 반대 학부모를 몇 차례나 찾아가 설득만 하고 반대 의견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달 27일 대동초등학교 통폐합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지난 16일까지 제출하라고 공고했습니다. 의견 제출 마지막 날 대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통폐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가 열렸지만 반대 학부모들은 회의 참석을 저지당했습니다. 대신 통폐합 설문조사에서 찬성을 했다가 반대로 의견을 바꾼 학부모 14명의 의견서를 담당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서는 대구시 교육청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그래서 설문 했는 거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으로 다 올렸습니다. 그 뒤에 또 이래 새로 또 오신 것 같고 의견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바꾸고 갈 수는 없고요. 앞서 실시한 통폐합 찬반 설문조사에서도 불공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반대 의견을 밝힌 가정에 교사나 장학사가 몇 차례나 방문했고
대구시 교육청 공문에서도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설득 과정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자기네들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담당자를 바꿔서 저녁 8시 이후에 1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고 그렇게 계속 찾아가서 모든 사람이 찬성을 했는데 왜 부모님만 반대를 하십니까? 학교 통폐합 결정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학부모 의견 수렴에 교육당국의 뜻대로 의견을 모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대구문화방송이 2017년 새해를 맞아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에게 올해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최영조 경산시장 만나봤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산시라고 하면 요즘 화장품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K-뷰티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는 실시 설계를 마치고 금년 2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한의대 인근에 조성하고 있는 화장품 특화 단지는 현재 30여 개 기업이 참여해서 당초 계획한 160만 평방미터가 이미 포화 상태인데도 계속해서 입주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추가 단지 조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은 미래 신성장 산업의 육성을 위해 글로벌 리더형 건설기계, 철도 부품 산업과 차세대 자동차 융합 부품 산업, 메디라이프 산업, K-뷰티 화장품 산업, 청담 융복합 기술 산업 등 5대 전략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무선 전력, 철도 차량 핵심 부품, 메디칼 소재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산 지식산업지구는 우리 시 하양읍 와천면 지역에 위치한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으로 면적은 약 380만 평방미터 규모이고 1단계는 2018년, 2단계는 2020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1단계 공사가 약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시설 용지는 현재 약 60% 정도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예, 우리 경산시는 12개 대학 12만 명의 대학생이 있는 대학 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춘 1등 교육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장과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대학 발전 협의회를 통해서 소통과 협력으로 청년 문화 창달,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구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2,400대를 보급하는 계획을 시 구군 홈페이지에 싣고 오늘부터 전기차 구매 신청서를 받습니다. 올해는 현대 아이오닉, 기아 레이와 소울, 르노 삼성 SM3, 닛산 리프와 1톤 화물차, 이륜차 등 보급 차종이 다양해졌습니다. 전기차 보급 대상자 선정은 각 자동차사 대리점에서 선착순 결정되며 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나눔의 온기도 싸늘해졌습니다. 명절을 앞둔 이맘때면은 줄을 잇던 복지시설 방문은 뚝 끊겼고 연탄은행, 이웃돕기 모금도 부진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적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안동의 한 복지시설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왔지만 시설을 찾는 사람도 후원이나 물품 기부도 거의 없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많은 후원들을 하셨는데 올해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겨울철 나눔의 대표격인 연탄은행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연탄 값마저 15% 오르면서 어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돕는 손길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갖고 이웃돕기 모금도 부진합니다. 성금 모금이 이달 말에 마무리되지만 경북은 아직 목표액의 7억 4천여만 원이나 모자랍니다. 모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소외된 이웃 지원을 위한 비용 마련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그나마 지자체나 기관단체가 나서 전달하는 생필품 등이 부족한 후원을 메꾸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나눔과 기부는 최근 수년째 계속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어수선한 전국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이웃들이 어느 때보다 쓸쓸한 명절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산에 가보면 재선충병으로 죽은 소나무를 잘라서 약재 처리를 해놓은 훈증 더미가 곳곳에 있는데 이게 보기가 좋지 않죠. 고사목을 잘게 파쇄하기가 쉽지 않아서 흉물처럼 무더기를 만들어놨는데 이 고사목을 간편하게 파쇄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 처리한 무더기가 곳곳에 흉물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선충병 옮기는 걸 막기 위해 약재 처리를 하고 포장재를 덮어놓은 겁니다. 재선충병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던 시기 장비를 갖고 산에 올라가 파쇄를 하자니 비용과 수고가 너무 많이 들어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고사목을 간편하게 파쇄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산 비탈에 베어진 나무를 와이어로 끌고 와서 굴삭기에 집게로 집어 파쇄기에 넣고 잘게 잘라냅니다. 기존 굴삭기와 파쇄기, 스마트 집재기, 운반 차량 넉 대의 장비를 하나로 모은 복합 처리기입니다. 넉 대의 장비가 함께 움직여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는데 산불 진화 기계화 시스템을 개발했던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이 이번에도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업체에 의뢰해 만들었습니다. 현장을 다녀보면서 훈증 무더기가 많이 있는 것과 그리고 산에서 나무를 집어 던지면서 수집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복합 처리기 반경 100m 안에서 1톤의 무게까지 끌고 올 수 있어 임도만 있으면 당장 현장에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복합기는 아마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것 같은데 상당히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고사목 훈증 더미는 대략 70만 개로 추정되며 하나를 만드는 비용이 6만 원, 이를 치우는 데 드는 비용이 또 2만 원 듭니다. 산림청도 훈증 대신 파쇄로 소나무 고사목 처리 방침을 바꿔 앞으로 소나무 무덤이 빠르게 사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대구 경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90.7로 한 달 전보다 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5달 연속 하락하는 등 지난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소비자들이 현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가지 주요 지수 가운데 가계 수입 전망과 생활 형편 전망이 가장 큰 하락 요인으로 분석됐고 현재 경기 판단과 향후 경기 전망, 취업 기회 전망 등 대부분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신흥 경제성장 국가인 인도와의 교류를 본격화합니다. 대구시는 오늘 인도 공화국의 날 행사를 주한 인도 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경제 문화 교류에 관한 협약서도 체결합니다. 또 향후 치맥 축제에 인도 참석자를 초대하고 양국의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비즈니스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구 13억에 연간 6에서 7%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인도에는 대구의 250여 개 기업이 연간 2억 3천 달러가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수출기업들은 올해 적정 환율을 1,138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구미 상공회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5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원달러 적정 환율은 1,138원, 손익분기점 환율은 1,116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달러 강세를 두고 기업의 42%는 부담스럽지만 큰 문제 없다고 답했고 23%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또 16%는 너무 높아 수입 단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답했습니다.
주류업체인 금복주 직원이 명절마다 하청업체에 상납금을 요구했다는 고소장이 들어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금복주 판촉물을 배부하는 업체 대표 A씨가 금복주의 한 직원에게 3년 전부터 명절마다 상납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6차례에 걸쳐 모두 2,800만 원을 줬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A씨는 이번 명절에는 상납금을 거부했다가 거래가 끊겼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돈을 받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 수백 장을 발급한 사찰 주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 8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 12월 자신의 사찰에서 한 공무원에게 400만 원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는 등 2년여 동안 700여 명에게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 2억 3천여만 원을 포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8.8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고요. 체감온도는 3, 4도가량 더 낮기 때문에 오늘 출근길 든든히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아침보다 10도 이상 오르겠고 어제보다도 3도가량 더 높아서 바깥 활동하기는 한결 더 수월하겠습니다. 현재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5도 예상됩니다. 김천의 기온은 영하 14도, 구미 영하 8도까지 떨어졌고요. 낮 기온은 구미와 김천이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봉화의 현재 기온은 영하 17도, 안동 영하 13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울진과 포항의 낮 기온은 6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설 연휴의 첫날인 금요일 오전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설 당일 낮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